대한민국의 교육? 그거 바꾸기 쉽습니까? 공부를 왜 못했을까? 아주 미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본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가? 반갑습니다. 한동일입니다. 약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주제는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법학 가운데 교회법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과정이 통상 우리가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4년, 한 5년 걸리는데 제가 그거를 1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색다르게 보여서 그 박사 이후에 그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그 사법연수원에 시험을 보라고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티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원래 정규 과정은 3년인데 제가 3년 안에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과정을 받고 그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고 700년 그 법원의 역사 가운데 제가 930번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제가 2010년에 귀국했는데 출판사에서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책이 뭐였냐면 공부법에 관해서 책을 써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하는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서 성적을 탁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원하는 곳에 그 취업을 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선뜻 제가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공부법은 어떻게 하면 성적이 단기간에 오르고 그걸 통해서 뭐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느냐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됐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한 전체 과정을 놓고 사람들이 질문을 저에게 어떨 때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때처럼 저 자신이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명은 벌써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뭘까? 공부가 왜 어려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을 가두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무언가를 배우는 데는 꼭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정 기간은 몸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몸을 가두어 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또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움직입니다.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데 그거를 어떤 일정 공간에 딱 가둬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몸이 좀이 쑤시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벌써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네?
내가 집중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분명 집중하지 않아. 이거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편해집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공부에서 조금씩 나는 무엇을 배워가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으면서 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편하게 대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 집중하지 않아. 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가 아니라 원래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념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정상이야. 그런데 나는 뭘 생각해?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몸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만일 기술을 배웠다면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직장에 취직했다면 그 회사를 다니다가 그 일터를 다니다가 그만둬도 그만둔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제가 만일 2001년 노마에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석사학위도 못 따고 박사학위도 못 따고 변호사증도 못 땄다면 사람들은 저의 과정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가 진짜 어려운 거는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학점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전공이 뭐예요? 그것으로 이미 나에 대한 결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몸을 가둬둬야 되죠. 또 공부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부라는 길 안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어떤 사람도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잘하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딱 해갖고 결과가 딱 나와서 내 성적표를 자신 있게 부모님께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저는 인터뷰에서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비결.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 어떤 게 쉬운 선택이에요? 어떤 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면 내 몸이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이 강연을 다 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옵니다. 잘까 말까? 그래 잠이 오는데 자자. 자,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특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번 회까지만 딱 보고 바로 공부하러 가자 라고 그러는데 그 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대량 득점을 하고 또 대량 실점을 하고 이거 빨리 보고 가야 되는데 TV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는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받는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때 쉬운 선택을 하느냐,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어떤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을 가두어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미 내가 몸 자체를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간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바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쉬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되게 무척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어떤 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친구네 집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찾으러 옵니다. 밥 먹으라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밥 먹기가 싫을 정도로 그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 상황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뭐 고등학교 때도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러실까? 나의 부모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 같지 않고 내 친구의 부모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집을 떠나자라고 가출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나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다시 집에 있어야겠다.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가출을 하려고 짐을 다 챙겨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왜 다시 들어왔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 초등학생 아이가 집을 나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때 친구들 한참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뭐 아침부터 뭐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매일 놀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먹을 것조차 없다 보니까 그 친구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주면 그 친구의 골방에서 몰래 그 친구가 가져다준 그 식사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너 뭐 될래 미래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친구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참 제일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좋은 대학에 가셨고 그 다음에 그 형이 대학원을 당시에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그 형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하버드라는 대학에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방을 내 친구가 나를 딱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형의 방에 갔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처럼 책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어떤 책들은 우리말로 쓰여진 책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 그 제목도 잘 모르고 뭐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철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몰랐지만 마음이 훅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서관에 가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설레이는 그 마음이 당시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설레임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늘 부모님의 어떤 참 어려운 어떤 그 모습들을 봐야만 했고 그런데 어디다 제가 숨을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10대의 저는 그 친구 형의 방에서 책을 보면서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형의 방에 가서 책들을 빌려왔어요. 물론 친구 형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야 이거 형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보고 줄 하나 안 치고 깨끗하게 보고 갖다 줄 테니까 이것 좀 빌려줘 하고 그 책을 갖고 와서 밤늦게까지 읽는데 너무나 신세계였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들 가운데는 지금은 저자 선생님도 책의 제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어떤 그런 유의 에세이였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듦이
나의 평생의 삶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나는 진짜 무척 힘들어. 정말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생 전체가 항상 이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힘들지만 가보자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매일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술주정을 하시고 그 집이라는 게 뭐 큰 집도 아니고 딱 요만한 단칸방이었어요. 이 단칸방에 저 부모님, 누나, 또 때로는 형, 저 작은 방 안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테레비가 있었고 조그만 테레비 옆에 아주 조그만 탁자가 있었는데 그게 제 공부하는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나 공부해야 되니까 테레비 소리 좀 줄여줘 뭐 이런 거 뭐 얄짤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테레비 보는 거야. 그럼 그냥 테레비 보는구나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내가 조금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정말 나는 미치겠다 라고 늘 생각했는데 어느 한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 그 다음의 몫은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부모의 역할은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것으로 끝.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맨날 싸워도 또 맨날 그 전의 환경과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도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니까 오늘 또 싸우시는구나. 오케이. 뭐 늘 그래왔는데. 근데 또 하나 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거로 역할이 끝났고 그리고 제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집에 딱 가서 학교 끝나고 집에 딱 가서 딱 보면 또 싸워. 그럼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오늘도 싸우시네? 끝. 마음이 편해졌어요. 존경하신 분들이 싸우겠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모습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막 싸우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요즘은 수능이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학력고사 보러 가는 당일날에도 우리 부모님은 막 싸웠어요. 내가 또 존경하시는 분이 또 싸우래? 그리고 학력고사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일단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떠나라고 하니까 집을 떠나라 그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습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만큼은 내 삶의 주체는 나다라는 어떤 독립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플랜을 짜서 이번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떻게 진학을 해서 어떤 취업을 하고 그런 플랜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커다란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찾아서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문을 주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찾으면 진짜 엄청나게 잘 찾습니다. 나의 진로도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잘 독립한 다음에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둘젠지아 파렌툼 필리오룸 페르니치에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아이들에게 해악이다라는 문구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나온 문구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물론 평민들보다는 아무래도 귀족 집안에서 자녀들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어 공부했니? 라틴어 공부했니? 이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가 열심히 지금 그리스어하고 라틴어 공부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언 안에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그 환경이 오히려 저 자신의 삶을, 저 자신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공부라는 거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그 고도에 집중하는 과정 안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물론 지금 저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10대 때 돌이켜보면 우리 집에 부모님의 환경이 어떠느냐,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괜찮아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그 떨림이라는 거는 나는 괜찮아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됐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그 심리적인 안정은 환경이 주고 부모님이 주고 외부 환경이 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나라도 먼저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진짜 왜 이래? 왜 우리 부모는 이래? 바로 우리 부모를 불평하고 화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쉬운 선택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은 이런 능력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가장 쉬운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저도 쉬운 선택을 해서 우리 삶이 엄청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쉬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때가 가장 괴로웠지만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가장 괴로운데 그때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힘듦 저리 가. 나 공부해야 돼. 라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너 지금 뭘로 아프니? 뭐 때문에 힘들어하니?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요즘도 그렇게 살지만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나를 바라봤지? 그리고 어떻게 또 나를 힘들게 했지? 그 나 자신이 스스로 힘들게 한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가 어려울까? 나는 지금 20대지만, 나는 지금 10대지만, 나는 지금 30대지만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완전히 독립한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공부로서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C 아니면 D, C 아니면 D가 나왔습니다. 진짜
같이 그 친구랑 가서 같이 도서관 가서 아침부터 진짜 서로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고 탁 하고 작은 성취감, 작은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그리고 아직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숨막고 나오대야.